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용해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19일 대구 지역 언론인들과 가진 정책 토론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60%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60%가 넘는 대통령 부정평가 여론이 선거 민심에 작용할 거라고 봤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해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대구 지역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 20일 정책 토론회에서 이번 총선에 야당 승리를 점쳤습니다. 60%가 넘는 대통령 부정평가 여론이 이번 총선 민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기후위기, 불평등 양극화 등의 위기를 극복할 국가전략 혁신이 필요한데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오히려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각종 사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등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키우며 정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조금 더 유연하고 유능하게 이런 사회적 갈등들을 풀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어떤 갈등을 오히려 만들고 확대시키고 정부 여당이 발표한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서도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대구 지역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정치 변화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구 시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 지역이지만 이 대구 지역에서 늘 대한민국의 민주적 그리고 역사적 변화가 시작되어 왔던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지난번 약속대련처럼 폴더 인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에선 외항 선원들의 선상투표를 위한 신고도 시작됐는데요. 시 선관위는 미래 유권자인 고등학생들의 선상 퍼포먼스와 선상투표 시연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인 한반도호에 고등학생들이 올랐습니다. 부산항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응원하는 행위예술을 선보입니다. 미래 유권자인 이들은 선상투표도 체험해봅니다.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기표한 후 팩스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선내에서 투표를 한다는 게 일단 새로울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땅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신기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은 전국의 136개 선박회사 중 80%인 109개사가 모여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전국에서 3,200여 명이 선상투표를 신고했는데 이 중 30%에 가까운 900여 명이 부산에 신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외항 화물선 등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대상이 됩니다. 선상투표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선상투표자는 배에서 팩스로 투표용지를 받아 서명하고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하면 끝납니다. 선상투표의 신고기간은 19일부터 23일까지이고 선상투표는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시행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총선을 앞둔 여야 양당은 후보 공천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3월에 들어 양당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SNS와 뉴스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우선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를 통해 여야 양당의 검색량을 비교했습니다. 3월 1일부터 18일까지 검색량은 더불어민주당이 높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색량의 격차가 가장 많은 날은 3월 6일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탈당을 시사한 날입니다. 두 번째로 격차가 벌어진 날은 3월 13일로 강북을의 박용진 현역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은 전봉주 전 의원의 과거 목발 발언이 화제가 된 시기입니다. 이후 전봉주 전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를 활용해 여야 양당을 분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 1일부터 18일까지로 먼저 연관어를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관련 단어가 연관어로 뜹니다. 대구 중랑구에 공천된 도태우 변호사의 5.18 폄훼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것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돈이라는 연관어도 눈에 띕니다. 오선 정우택 의원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공천이 돈봉투 수수 혐의로 취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연관 검색으로 돈이라는 단어가 뜬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살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연관 검색어로 뜹니다. 친명과 친문, 이른바 명문 갈등 등 당내 내용으로까지 번진 공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공천 학살이라는 단어로 상징된다는 풀입니다. 미래당이라는 단어도 더불어민주당 연관으로 관심을 받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행보가 더불어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양당의 긍부정 분석은 어떨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70%, 72%로 부정평가가 비슷했습니다. 가장 큰 글씨인 논란이라는 단어 이외에도 비판, 의혹, 승리 등의 단어가 공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폄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탈락하다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공적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열쇠인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LH를 비롯한 5대 공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열쇠인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북개발공사가 20일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대 양녀 사업인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공공기관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동안 사업 참여에 부정적이던 LH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 관련 부처와 다각적인 협의를 거쳐 LH의 사업 참여를 올가매고 있던 출연 제한, 도시개발 사업 제한 등에도 불구하고 금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와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민간 참여자 선정, SPC에 대한 출자, 구성원의 역할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 협약을 추진 동력으로 삼아 올 상반기 내에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SPC 구성을 완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달빛 고속화 철도가 GK 신공항 개항에 맞춰서 같이 하게 되면 호남의 물류여객 500만 그리고 1시간 거리에 충청의 물류여객 500만 GK 물류여객 500만 합치면 1,500만 여객과 주변 물류가 되는 집화지가 되고 그것이 곧 국토균형 발전의 중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는 원활한 정서를 위해 8개 금융기관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으로 민간 참여자를 모집해 6월까지 SPC 구성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올 하반기에 SPC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토지 보상 및 착공에 들어가 2029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달 말이면 서대구역이 개통된 지 꼭 2년이 됩니다. 그런데 개통 초기부터 지적됐던 주차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승객들은 빈 주차 공간을 찾으려고 몇 바퀴나 빙빙 돌아야 하는 불편을 여전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구역 남측 주차장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탓에 열차 이용객들이 거의 가지 않는 북측 주차장 역시 만차입니다.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은 빈자리 주차 공간을 찾으려 몇 번이고 주차장을 빙빙 돌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성서 저차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로 오는 게 있고 안 오는 게 있으니까 버스 그쪽도 불편하죠. 보통 두 바퀴 세 바퀴로 이렇게 돌아야 돼요. 자리가 없으면 이제 돌아가 저 뒤에 갖다 대든가 뭐 멀리 갖다 대놓고 와요. 뭐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직접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저를 데리러 오는데 데리러 오면은 여기 일단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은 바깥에서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이 차량이 다니는 주통로에다가 그냥 무작위로 차를 세워놓고. 주차난이 심각한 건 하루 평균 3,800여 명에 달하는 이용객 수 대비 주차 면수가 크게 적기 때문입니다. 서대구역의 남측 주차장은 171면, 북측 주차장 49면을 합해도 220대를 주차할 공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동대구역 주차 면수인 3,300면에 비해 15분의 1 수준입니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임시 공간은 있습니다. 서대구역 주출입로 오른편에는 현재 빈 공터로만 남아있는 복합헌슨센터 예정 부지가 있지만 부지 소유자가 한국철도공사입니다. 대구시는 철도공사와 주차장 사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까워졌다고 시민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제 주차 공간이 없어서 뭐 20분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대구시나 이제 코레일이 지금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 임시 인근에 있는 뭐 공유지라든지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좀. 대구시는 오는 9월까지 서대구역 주변에 교통광장을 건립해 주차시설을 더 확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가되는 주차시설은 총 448면입니다. 서대구역이 개통된 지 2년, 개통 초기부터 지적되어 온 주차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까지는 아직도 적어도 6개월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 예술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학생 1예술활동과 예술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예술활동을 생활화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발표한 2024 예술교육 기본계획의 방향은 예술활동의 생활화입니다. 학생들의 개인 예술활동과 동아리 활동의 문턱을 낮추고 문화소외 지역까지 맞춤형 예술교육을 지원한다는 중점 과제도 수립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교육 방향은 1학생 1예술활동의 생활화입니다. 음악과 미술 등 정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별로 특색 있는 예술활동을 운영하면서 학생 개인마다 1개 이상의 예술 특기를 기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창의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1학생 1예술활동 운영비를 관내 469개 교회 교당 최대 500만 원씩 총 18억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예술숲 학교 운영을 통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예술숲 운영학교를 늘리고 예술 거춤학교도 지난해보다 2곳 늘어난 8개 학교로 확대합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 연극과 뮤지컬, 미술과 기타 예술 동아리 6개 분야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지원합니다.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전국 학생 예술 동아리 페스티벌에서 대구시 교육청은 총 4개 분야 중 오케스트라, 합창, 뮤지컬 등 3개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6개 분야 254개 예술 동아리에 약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음악 중점학교, 미술 중점학교, 대구 예담학교를 통해 맞춤형 예술 교육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예술 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소통과 배려를 경험하고 학교 폭력 예방과 올바른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달성군이 올해 영어교육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어린이집과 학교에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해외 영어 캠프도 마련해 원어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달성군의 한 중학교,
원어민 교사가 진행하는 영어 수업에 학생들의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달성군은 올해 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 52곳에 원어민 영어 강사를 배치했습니다. 이들 원어민 강사는 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까지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계속 원어민이랑 대화를 해보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점점 더 자신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더 생기고 있고 이제 나도 어느 외국에 나가면 영어를 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겨서 왔어요. 달성군은 어린이집에도 영어 전담 교사를 배치했습니다. 172개 어린이집이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놀이 중심의 흥미로운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어를 저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집에서도 이제 접하게 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사교육이 아니고서는 집에서 또 엄마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행히 또 이제 달성군에서 또 무료로 영어 수업을 일주일에 3번씩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에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캠프를 열기도 했습니다. K-팝, 아이돌 가수 등 학생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대화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 50명이 필리핀 바콜로드시에서 열린 초등 영어 방학 캠프에 참가해 글로벌 감각까지 익힐 수 있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라는 달성군의 군정 목표가 추상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도록 양질의 영어 교육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거처를 도심으로 옮기지 않아도 우리 지역 안에서 충분히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지자체 영어 교육 지원은 사교육비 절감으로도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달성군은 과거에 학부모가 영어 특별 활동비를 지급해 영어 수업을 진행했을 때보다 연평균 7억 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각 선거구 선관위는 모레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28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침체되면서 대구 지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보면 대구의 공시가격은 4.15% 내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반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7곳은 공시가격이 올라 전국 평균은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중간값을 보면 대구는 1억 4,8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700만 원 내렸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 지부와 SK브로드밴드 대구 담당이 상호 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발전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서로 긴밀한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원책도 찾기로 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우리 개업 공중에서 소상공인들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안 그래도 우리 SK브로드밴드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또 SK브로드밴드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가 함께 승승장구할 수 있는 아주 슬기롭고 지혜로운 어떤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새 쌍둥이가 탄생했습니다. 동산병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남자아이 새 쌍둥이가 태어났고 19일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새 쌍둥이의 산모는 39살 김모 씨로 전치태반 진단을 받아 하이브리드 수술인 일시적 자궁동맥 차단술과 자궁동맥 색전술, 제왕절개술을 시행해 안전하게 출산했습니다. 남구청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상권 살리기 아이디어 공모를 한 결과 최우수에는 우리시장을 소개합니다. 우수에는 걷는 만큼 혜택을 주는 전통시장을 선정했습니다.
남구는 선정된 아이디어를 검토 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구보건소가 다음 달부터 9월까지 각 동을 돌며 해충 방역 작업에 돌입합니다. 살충제는 독성이 거의 없는 식물 추출 천연 물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4) 지역예술가 연합전이 다음 달 12일까지 대구학생예술창작터에서 열립니다. 유화와 아크릴화, 미디어 아트 등 총 20여 점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달서구가 봄 나들이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섭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하는 행위나 작업장 위생관리, 물통 재사용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대구는 이번 공시가격에 더해 주택가격 또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더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